Promise that you'll never find another like me. And you're the kind of guy that ladies want. 뮤직비디오 찍고 있어. 오늘 사실 할 얘기는 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할 만한 전제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원하는데 지속 가능한 행복을 원한다. 그러니까 일순간의 말초적인 쾌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인생을 통틀어서 쭉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인생에서 얻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첫 번째는 일과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저는 이때까지 컨텐츠에서 쭉 밝혀왔듯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 경험상 뭐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색깔을 다르게 쳐놨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 제대로 좀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일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거는 그냥 뭐 용돈 벌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밖에 뭐 비가 아침에 소낙비가 오던 아니면 뭐 몸이 안 좋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그래도 최소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짧지 않은 시간을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평생을 헌신해야 되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지 같은 부분인 게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고 맨날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실제로 하루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창피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공황장애로 알아 누우면서 공황장애 후반에 막 몸이 회복하면서 그때 제가 좋아했던 월드 오브 탱크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드 오브 탱크 스트리머를 해보자,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해보자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인가 3시간씩 시험 삼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알았지.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포기하게 된 이유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는 자기 몸을 바친다는 소리예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죽음의 신 하데스인가? 아무튼 신들을 속인 죄로 시지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신들이 그 시지프스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산에 동그란 돌을 굴려서 올라가면 그 산이 또 이제 언덕이기 때문에 돌이 바로 굴러서 내려가죠. 그럼 또 그 돌을 다시 또 정상까지 올려놓고 그거를 평생 계속 무한하게 하는 그런 형벌을 받죠.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삶은 원래 부조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이라는 걸 제대로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얘기하긴 하겠지만 일이라는 게 얼마나 거지 같은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거지 같은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알 수 있어요. 뭐 아까 전에 나왔듯이 저는 지금 유튜브로 제가 하고 있지만 제가 10년 동안 일이라는 걸 해봤던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라는 기준, 워크 에틱, 야 정말 일이라는 건 이렇게 거지 같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10년 동안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지 같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거지 같은 부분은 존재하고 이거 지금 유튜브도 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구리니까 마이너스 100 할게요. 일단 따라오세요. 예, 마이너스 100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이거 일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좋아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왜 좋아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그게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냥 내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게 막 물론 일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일적인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이거는 극복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극복하고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냥 그 결과물을 보고서 나 혼자 좋아. 내가 이거 만들다니.
그래 이 일은 그냥 이 일 자체로서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는 그 자체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자체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강사 생활을 오래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저는 그 일 그 자체에서는 그닥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일 그 자체에서 즐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너무 그 일 자체에서 찾는 즐거움이 적었다는 걸 지금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는 내가 그 일을 좋아했었던 면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들인 시간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 근데 이거는 일 자체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내가 5시간 일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건 되게 상대적인 비교예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우월감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내가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근데 제 예전 에피소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상대적인 우월감은 단언컨대 지속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실 이제 10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일을 너무 하기 싫어하는데 그 변호사 일의 본령, 억울한 사람의 뭐 누명을 풀어준다든지 사회의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는 그런 것보다 사회적으로 변호사가 주는 그 명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상대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 일 자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오는 즐거움은 아니죠. 상대적인 거는 어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가 돼야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차를 타고 나가야지 그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백날 차 타고 나가는 시간은 일주일로 따져봤을 때 막 10%도 안 되는, 나머지 90%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하는 겁니다. 책상머리에 앉든 뭐가 됐든 간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시간은 어쨌든 90%고 이런 상대적인 부분은 나머지 10%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것 자체가 좋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내가 저것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으니까, 작가라고 말하는 게 멋있으니까. 근데 저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경험자로서 일 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이유가 아니라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절대 지속 불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좋아하는 일이라고 할 때는 이 두 번째 상대적인 개념들을 다 지우셔야 됩니다. 상대적인 개념들을 지우셔야 됩니다. 피곤한데 일이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좋아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걸 좋아해도 이걸 일로서 삼을 만큼 좋아할 수 있는지,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내가 다 싫어, 이것도 다 저것도 다 싫은데 그나마 이건 좀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현실이라는 곳에 들어오면 이게 완전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좋아하고 재능이 있다는 말은 내가 그 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잘하기도 한다는 소리예요. 좋아하고 재능이 없다는 거는 그 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잘 못한다는 소리예요. 이 뭐 저는 이제 음악 같은 거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만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싫어하고 재능이 있고 싫어하고 재능이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는데 잘할 수도 있고 싫어하니까 당연히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일단은 요건 뺍시다. 싫어하고 재능 없는 거는 요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안 하면 되니. 그 다음에 싫어하고 재능이 있어. 이건 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 자체를 되게 즐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주는 효율과 그 일이 돈을 많이 준다는 사실이 좋았지, 일 자체를 하면서 내가 학생들한테 막 가르치면서 아니면 애들과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그런 건 없었어, 솔직히. 진짜로. 저 케이스예요. 싫어하고 재능이 있었던 케이스. 물론 이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이잖아요. 일은 뭐다? 10년 동안 일주일에 몇십 시간씩 맨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이거는 공황장애 옵니다. 공황장애 와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게 좀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첨언을 드리면, 저래도 병 안 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병이 안 나냐면, 일에서 만족감을 못 얻으면
가족에서 만족감을 얻으면 그래도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일에 국한 지어서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일인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꾸역꾸역 잘 삽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일할 수 있도록 버텨주는 동력이 가족이라는 동력이 있으면. 근데 나는 솔로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일밖에 없었으니까 병. 아닌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위에 거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 현실에 들어갔을 때 내가 패션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패션 업계로 들어갔어. 근데 이제 그지 같음이 닥친 거죠. 닥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패션을 좋아하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레알 감각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는 게 매일매일 스트레스고 10년 이상 했더니 너무 진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백수입니다. 더 이상 그 일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일을 때려치고 지금은 우울증 걸려서 집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제 이건 뭐냐,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거를 잘못 생각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패션을 만들어 나가고 패션의 어떤 결과물, 그 패션 그 자체를 좋아했다기보다는 뭐 여자들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은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세련된 도시 여성에 대한 그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이걸 좋아했던 거죠. 굉장히 외부적인 요인들을 좋아했던 겁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기가 되게 사진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막상 일을 했어.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옵니다. 또 마이너스 100이 와요. 존나 비수로 꽂혀. 내가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비수로 꽂혀.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그 일이 좋은 사람은, 내가 그런 그지 같은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일에서 계속해서 버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일을 해보라고, 꼭 일이라는 걸 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일이라는 걸 해봐야지 내가 이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좀 가부 판별이 돼요. 다시 좋아해. 현실 세계 딱 들어갔어. 현실에 비수가 날아와 꽂혀. 팍팍팍 꽂혀. 막 여기서도 버텨야지 좋아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냥 허세로, 겉보기로, 일 자체가 아니라 상대적인 이유로 그 일을 좋아했던, 가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강한 단어긴 하지만 제가 쓰겠습니다. 가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접어요. 포기합니다. 근데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재능까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이거는 이상적인 케이스인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이상적인 케이스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데 재능이 없는 사람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거는 지금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 이때까지 사회생활을 해오고 나름대로 주변을 봤을 때, 주변인들을 40대 초반 중반에 나의 세대들을 봤을 때 이제 테크트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도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진짜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계속해요. 잘 못하지만, 재능이 없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가 풀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 영상을 찍는 분야라고 해봅시다. 근데 영상을 찍는 분야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상을 카메라로 찍는 분야도 있고, 편집하는 분야도 있고, 색깔 넣는 거 있지. 이렇게 색깔 넣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세부 분야가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일이라는 걸 해보면. 좋아하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분야에서 자기한테 맞는 분야를 찾아서 뭐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업계가 좋아하는 업계면 그 업계에서 어찌됐던 버틴다는 건 그만큼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버티고 하다 보면 자기만의 장점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행복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완전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지 그러려면 그 일을 정말 좋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일은 그지 같다. 그러므로 일을 꼭 해봐서 일이 얼마나 그지 같은지 알아야 내가 만약에 101을 좋아해. 근데 일이 100만큼 그지 같아. 그러면 나는 1밖에 안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나한테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어디에 가서든 돈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좋아하는 부분, 그 일 자체로서 좋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린 잘 몰라요. 왜냐면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에 일을 해보면 됩니다. 난관이 생겼을 때 그 난관을 극복할 만큼 좋아하면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현실적인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엔 자기가 좋아한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뭐 적성 검사도 있고 뭐 MBTI인가 뭐 그런 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사들을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그런 검사들에 많이 근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검사들도 특징이 되게 넓은 분야의 적성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되게 특별하게 딱 맞는 일을 찾아야만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이 적성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27살인데 2년이 아깝고, 물론 그 당시에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39살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제가 27살이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1년, 2년 정도라면 뭘 내가 좋아하는지 찾아보는데 시간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시라도 빨리 좋아하는 일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반이고요. 하늘이 미쳤습니다. 와, 대박. 아니,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던 그 말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좋아하는 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